법무법인 및 민성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의신탁 판단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은 등기가 되어 있죠. 어떤 사람 명의로. 그런데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나서서 이 부동산은 사실은 내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등기 명의자인 피고는 소송에서 아니다, 나는 명의상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이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죠. 법원에서 이걸 판단할 때 어떤 것들을 주로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법원은 명의신탁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로서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명의신탁 사실은 반드시 명의신탁 약정서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간접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하여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간접 사실들을 다 고려를 하는데 주로 중요하게 살펴보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매매대금을 누가 조달했는지겠죠. 매매대금을 등기 명의자가 아닌 원고가 부담했다. 물론 이것만으로 명의신탁이 바로 되는 건 아니겠죠. 등기 명의자가 매매자금을 빌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증여를 받은 걸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적어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리고 등기를 지금 피고 명의로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도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을 절감한 목적으로 등기를 뭐 공유지분으로 분산을 해서 등기를 했다, 뭐 이런 경우, 아니면 농지자격 증명과 같은 인허가 문제 때문에 부득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를 했다, 이렇게 등기를 피고 명의로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이와 같이 좀 특수한 등기 목적이나 경위가 있다 그러면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그리고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였는지, 실질적인 당사자가 누구였는지도 중요한 요소로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서, 일단 등기가 피고 명의로 됐기 때문에 피고가 매수인으로 된 계약서는 있겠죠. 등기 목적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있겠죠. 하지만 소송 중에 나온 증거들을 보니까 별도의 임용계약이 있다, 원고 명의로 원고가 매수인으로 기재된 별도 임용계약서가 나왔다. 그렇다면 이거는 실질적인 매수인은 원고다라는 판단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부동산의 관리, 사용, 수익 관계를 살펴봅니다.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뭐 사용이나 처분이나 관리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소유자가 하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하지는 않겠죠,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차인을 고르고 차임을 누가 가져갔냐, 이런 것들을 보고요. 또 건물에 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하자를 보수를 하고 관리를 했냐.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굳이 남의 건물을 뭐 하자가 생겼다고 해서 보수를 자기가 돈을 들여서 하거나 또는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요소로는 권리관계 서류를 누가 가지고 있냐입니다. 등기 권리증, 등기필증, 매도증서, 영수증과 같이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서류들을 등기 명의자가 아닌 원고가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살펴보는 것은 세금을 누가 냈냐입니다.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부동산 소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금을 굳이 자기 돈으로 납부를 하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등기 명의자가 아닌 원고가 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세금을 납부했다, 뭐 피고가 납부를 했더라도 이걸 계속 나가자마자 다시 보전을 해주고 같은 금액이 피고 계좌로 원고가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원고가 부담을 했다라는 사정이 드러나면 이것 또한 유력한 증거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법원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판단 기준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원고와 피고가 가족 관계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특수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좀 더 신중하게 살펴봅니다. 남남 사이에서 이루어진 명의신탁과는 좀 다른 점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가족 사이에서는 부동산을 증여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와는 조금 다르게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한다, 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명의신탁 판단 기준 중에서 중요한 것들 몇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